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시설작물, 버섯, 보험금을 1과목 스타일로 한번 볼게요. 개념 위주로 볼 텐데 여러분 생산비, 노지, 밭작물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기본적인 원리가 같아요. 그럼 들어가시기 전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산비, 노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봐야 하는 포인트가 더 명확해지죠. 고추, 브로콜리 공식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무슨 피자? 잔경 피자. 잔존보험 가입금액에 곱하기 할게요. 경과 비율에 피해율에 자기부담 금을 차감했어요. 그쵸? 나머지 친구들도 차이점은 잔존 안 쓰고 경과 비율은 그냥 1.0이더라. 경과 비율이 1.0이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경과 비율. 사고 시점까지 생산비가 투입된 비율, 즉 회수해야 하는 비율. 근데 그게 1.0, 100%래요. 다 투입된 걸로 한다. 그래서 수확 직전에 조사한다. 수확 직전의 시기가 어떤 의미다? 보장 생산비가 다 투입된 시점. 그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를 딱 잡고 시설 작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잔존. 차이점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입금액. 물론 가입금액 산정 방법이 시설 작물하고 생산비하고 노지 밭작물하고 거의 유사했어요.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는 맞는데 우리 시설 작물 버섯은 특이하게 여러 작물이 있을 경우 보장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걸로 전체 면적을 커버했죠. 지급 한도를 좀 높여놓는다. 기억나시죠? 가입금액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설 작물과 버섯은요. 보험금 공식에 얘 이거 뭐예요? 얘 보험금이잖아요. 보험금 공식에 가입금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냥 가입금액이든 잔존은 가입금액에서 기지급 차감한 거니까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가피자가 기본이었잖아요. 그쵸? 가피자가 기본이었잖아요. 물론 적종처럼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긴 했지만 얘가 기준이었어요.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율만큼 자기부담 차감하고 지급하는 게 보험금이었는데 시설작물 버섯은 보험금에 얘가 없어요. 잔존은커녕 그냥 가입금액도 없어요. 차이점 첫 번째. 자, 두 번째 차이점. 경과비율 볼까요? 경과비율 똑같아요. 돈이 얼만큼 투입됐는지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비율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똑같아요. 생산비 보장이잖아요. 투입된 비율만큼 아니면 그냥 다 지급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고추, 브로콜리 이외의 노지 밭작물에서 배추나 이런 친구들처럼 그런 품목의 특성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비 보장은요. 몇 퍼센트 투입됐니? 이거 계산을 해서 딱 그만큼 똑같아요. 경과비율. 계산식도 똑같아요. 경과비율 수확 전, 수확 후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되는 거 100% 투입된 이후에 차감되는 거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거 알파를 외워야 하나? 그렇게 품목이 많은데? 근데 알파는 차라리 쉬워요, 여러분. 왜냐면 품목 대비해서 좀 이렇게 뭉텅뭉텅으로 그룹 지어져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경과비율 오케이. 그리고 우리 노지 생산비 밭작물 쪽에서도 배추, 무 이 친구들은 경과비율 1.0 그냥 100% 투입으로 다 인정해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시설 작물도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미? 다 그냥 인정해버려요. 보험금 공식에 경과비율이 없어요. 또는 버섯으로 넘어가면요. 버섯 중에 두 가지 품목은 경과비율이 아예 고정값이에요. 1.0은 아닌데 고정값이에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불필요하고. 근데 이제 대다수는 이렇게 계산해야 하더라. 같구나. 세 번째, 피해율 볼까요? 피해율 어떻게 됐죠? 피해율은 PB 또는 면적 피해율이라고 했죠. 여긴 다 그냥 피해 비율이라고 합니다.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똑같아요. 손비, 노지 밭작물에서는 손해 정도 비율, 또 작물 피해율도 있었죠. 브로콜리. 그리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나왔었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용어가 다르더라. 그쵸? 산출 방법은 같았어요. 손해 정도 조사해서 산출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더 좋아요. 무슨 평비,
그다음에 작피 이런 거 없어요. 작물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차감 똑같아요. 자, 9회 시험까지 과거에는 시설작물 버섯에는 얘를 차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부 차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생산비 보장은 노지든 시설작물 버섯이든 피해율에 얘 다 차감합니다. 이제 오케이. 그럼 같네요. 이거는 피해율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럼 네 번째, 생산비 노지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했죠. 자기 차감하지 않아요. 시설작물 버섯은 자기를 차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자기 차감하지 않는 거 있었나요? 적정부터 해가지고 없었어요. 처음 나왔어요. 되게 좋겠죠. 자기 차감하지 않으니까. 네. 사실 시설작물 버섯은요, 계약자한테 여러모로 유리하게끔, 물론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보험 상품에 봐서는 꽤 괜찮게 설계된 상품이에요. 자, 지금 여기 1, 2, 3, 4번이 같은 생산비 보장이지만 노지하고, 얘네들은 노지죠. 시설하고, 얘네들은 다 시설이에요. 차이점이에요. 보험금에 가입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 비율은 똑같다. 하지만 1.0 그냥 고정된 것도 있고 다른 수치로 고정된 것도 있고, 네. 피해 비율 똑같다. 자기 부담금이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번하고 4번이 주된 차이점이겠네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 포인트 맞춰서 보셔야 되는 건, 아니 그럼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한다는 얘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연계지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일부 보험이면, 일부 보험? 이제 앞으로 이제 시설하실 거니까 계속 나오는 용어예요.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한다라는 게 나와요. 보험금 공식에 가입 금액이 없다. 여러분이 이퀄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차감하지 않는다. 대신에 손해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손해는 책임을 면한대요. 누가? 회사가. 소손해 면책? 소손해 면책금. 작은 손해는 아예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작은 손해의 기준이 10만 원. 1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 없어요. 계산되면. 근데 1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뭐 차감하지 않아요. 그냥 전액.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에서 10 빼고 90을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전액. 이런 거를 보험에서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도도 있구나. 이런 제도도 있구나. 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연계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생각해 두시고, 여기에선 소손해 면책 생각해 두시고, 가장 큰 차이점. 자, 그러면 이제 농구먼 이론서로 우리 들어가 볼게요. 자, 203페이지. 처음에 이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우린 작물을 해야 되니까. 시설작물. 자, 보험금. 여기 먼저 보시지 마시고, 시선이 일로 가시면 안 돼, 일단.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 네. 시설작물이죠? 23개 품목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3그룹으로 나누세요. 버섯까지 하면 4그룹이겠네요. 첫 번째, 여기 그냥 기본. 딸기 등 기본.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부장님. 장미, 부추. 두 번째. 기본 그룹. 두 번째, 부장님 그룹. 세 번째. 제가 이 친구들 뭐라 말씀드렸죠? 보험기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파종한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쵸? 파종 작물들. 파종? 준비기에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친구들. 파종 작물들. 시설 작물은 이렇게 세 그룹.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버섯이 있는 거죠. 버섯. 여러분, 시설 작물, 시설 재배 버섯 보험금 하면은 4그룹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일단. 자,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볼게요. 지급 사유. 보상하는 재해로. 그럼 당연하죠. 네. 우리 항상 그렇죠. 지급 대상.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이 사고에서 인정하는, 이 보험금에서 인정하는 피해인가. 그게 경과비율, 피해율 했을 때 보통은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소손해 면책금 10만 원을 초과한이 나오겠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자기 없어요. 차감 없어요. 10만 원 넘어가면. 네. 근데 한 사고마다 보험금 계속 지급하나 봐요. 맞아요. 보험금 여러 차례 지급해요. 사고마다 지급해요. 다시 보상하는 제외로 중요한 거 한 사고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10만 원 이하면 없음. 여기 초과예요. 초과. 나머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지급사유 봤어요. 한 사고마다 10만 원 초과하면 경과비율, 피해율 다 해서 10만 원 초과하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보험금 공식을 볼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즉 가피자가 아니다. 잔존은커녕 가입 금액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피해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경과비율과 피해율. 경피는 똑같잖아요. 잔경피, 경피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 없음 10만 원. 그쵸? 여기를 피해작물 재배 면적,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가입 금액이라 볼 수가 없죠. 왜요? 아니, 우리 했잖아요. 순차적이든 동시든 두 작물 이상을 재배할 때 가장 높은 보장 생산비를 전체 면적에 대응하는 게 시설작물 버섯의 가입 금액이었잖아요. 여기는 해당 작물, 딸기랑 토마토를 같이 재배한다. 그럼 딸기 보험금은 딸기 재배 면적, 딸기 보장 생산비, 딸기 경과비율, 피해율, 토마토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경과비율, 피해율, 각각의 보험금. 이걸 나중에 이 과목 가시면 목적물 단위, 즉 품목 작물 단위로 평가한다. 합쳐서 단지 단위로 보험금 지급. 됐죠? 아, 가피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구나. 자, 여러분. 재배 면적과 그 작물의 보장 생산비, 우리 보장 생산비 가입 금액 할 때 다른 단어로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죠? 가액, 작물 가액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작물의 가치를 회사에서 봤을 땐 보장 생산비다. 네. 여러분, 재배 면적, 작물의 보장 생산비, 이걸 다른 말로 이 작물의 보험 가액이라 해요. 이제 이런 용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작물의,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에 보장 생산비 5,000원짜리가 있대요. 제곱미터당. 100% 가입했대요. 아니, 가입이랑 상관없이, 몇 퍼센트 가입이랑 상관없이 이 1000제곱미터에 있는 이 작물의 총 가치가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제곱미터당 5,000원의 가치인데 1000개 있으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이 작물의 총 가치 500만 원, 보험 가액이 500만 원. 즉, 시설작물 버섯은 가피자가 아니라, 아니면 잔경피자 할 때 가경피자가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투입된 만큼 지급하는 게 시설작물 버섯의 보험금이구나. 됐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고요? 작물의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액. 오케이? 근데 일단 여러분, 우리 공식을 조금 암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현장에서 압박감에 뭐 하나를 꼭 빼먹어요. 그러니까 두 문자고 뭐고 계속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암기. 물론 뭐 암기도 이해가 바탕이 돼야 암기를 하는 거고, 암기도 필요 없는 공식들이 있지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어디 갔어? 저는 이렇게 해요. 재배 면적, 고생하고 보장 생산비, 경과만 피곤하다. 재지 마라. 재면 고생하고 경과만 피곤하다. 그럼 보험금 하실 때 내가 뭐 빼먹은 거 없나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가입 금액이 아니라. 오케이. 이게 기본이에요. 제가 첫 번째 그룹.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그럼 두 번째 그룹. 부장님 볼까요? 부장님? 장미는요. 공식에서 쭉 보시면 뭐예요? 곱하기 경과 비율이 없어요. 경과 비율 없잖아요. 재면, 고생하고 피해만 있네요. 경이 없어요. 경과 비율이 없어요. 배추, 노지에서 배추, 무 이 친구들처럼 경과 비율 그냥 1.0으로 보는 거예요. 공식이 경과 비율 없습니다. 부추도 경과 비율 없어요.
그럼 70% 뭐냐고요? 이거 경과 비율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부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자라요. 생산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마다 다 지급은 안 할게. 그냥 이건 70%만 지급할게 이거예요. 근데 얘를 어딘가에서 표현 자체를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입 금액의 70%만 지급한대요. 사실 약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표현이죠. 왜요?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입 금액이 아니라는 걸 우린 이미 봤잖아요. 보험 가액이잖아요. 가입 금액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있으면 더 높은 생산비로 전체 면적을 커버하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가액의 70% 한도가 맞겠죠. 어쨌든 부장님은 경과 비율 없다. 부추는 너무 잘 자라니까 70%만 지급한다. 두 번째 그룹이었어요. 세 번째 그룹, 파종. 이거 어떻게 했죠? 쑥갓 무시하지 마. 쪽팔려. 이렇게 했었죠. 네. 이게 언어가 좀 그렇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암기를 위한 거니까 공식이 똑같은데 왜 나눴을까요? 기본 1번 그룹하고 똑같은데 왜 나눴을까요? 경과 비율 할 때 얘네들은 알파가 아예 고정돼 있어요. 10%로. 그리고 파종 작물이기 때문에 따로 나온 거예요. 따로 나온 거. 그러면 이제 뭐 1, 2, 3 우리 여러분 재배 면적 주어질 것이고 보장 생산비 주어질 것이고 경과 비율 우리 계산 다 할 줄 알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다 하실 줄 알잖아요. 피해율, PB, 손비 1 마이너스 B 다 하실 줄 알고 10만 원 초과하는지만 보시면 되고 보험금 계산 못 하시는 분 없어요. 네 번째 그룹 버섯이요. 버섯 이제 좀 이따 볼게요. 근데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한 사고마다 10만 원을 초과할 때 지급하는데 한동 단위로. 저게 9회 때 띡 등장했어요. 9회 때. 8회까지는 저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밑에 보시잖아요. 우리 이제 네 번째 그룹 버섯 볼게요. 버섯. 보상하는 제로 한 사고마다 10만 원을 초과할 때 있는데 여기는 한동 단위가 없어요. 그쵸? 한동 단위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단지 기억나시죠? 하나의 단지 안에는 여러 동이 있을 수 있다. 가입도, 보험료도, 보험 가입 금액도 동 단위로 한다.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한 사고마다 한 동 단위로 10만 원을 초과할 때 이거 시설작물이죠? 시설작물. 요거 한번 차이점 볼게요. 요거 어떤 의미인지 버섯하고 1동 계산했어요. 1동 계산했더니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동에서 15만 원 나왔어요. 자, 2동 계산했더니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9만 원이 나왔어요. 아이, 동 너무 많다. 우리 두 개 동만 할게요. 네. 그럼 이거 얼마예요? 총 지급보험. 우리 단지 단위로 지급한다면서. 단지 단위로. 지금 이거 그냥 두 동짜리만 있어요. 지금. 나머지 동 없는 거예요. 이 단지 단위로 지급한다면서요. 그럼 이 단지 단위 보험금 얼마예요? 24만 원이요? 한 동 단위로 10만 원 추가한대잖아요. 예, 오케이. 1동 15만 원, 10만 원 추가 오케이. 2동은요? 안 오케이. 얘는 보험금 없는 거예요. 그럼 단지 단위 보험금 얼마? 최종 지급 보험금 15만 원. 그쵸? 이게 시설작물이에요. 자, 근데 버섯은 어떻게 되죠? 버섯은 한 사고마다 한동 단위 없어요. 그냥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자, 그럼 얘가 시설작물이 아니라 버섯이라고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동 15만 원, 2동 9만 원, 각각 10만 원 초과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24만 원이네요. 단지 단위 보험금 얼마? 24만 원. 다르네요. 한 동 단위로가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한 동 단위가. 그런데 이 한 동 단위가 언제 등장했다? 9회에 시설작물 약관에만 띡 등장을 했어요. 버섯은 없잖아요, 지금. 24년도
그러니까 10회 시험 기준 약관은 23년도 12월까지의 약관이죠. 지금 강의하는 시점에 24년도 논문원 이론서가 안 나온 시점이에요. 12월까지의 약관에도 변동 없어요. 9회와 동일해요. 시설작물에는 한동 단위로가 있고 버섯에는 한동 단위로가 없고, 그러면 24년도 논문원 이론서에도 그대로 잘못 없이 그대로 틀린 거 없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논문원 이론서 23년도 논문원 이론서 2과목 쪽에 보시면 한동 단위로가요. 시설작물 버섯에 도대체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야. 이렇게 막 잘못 막 혼동돼 있어요. 이렇게. 이 과목에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24년도 논문원 이론서의 그 부분이 이 과목 쪽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한동 단위로가 정확하게 약관과 같이 시설작물에만 적용이 되는지 버섯에는 없는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하고, 여러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저도 체크해 드리겠지만, 한동 단위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런 최종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동 단위로 이거 그냥 별 의미 없는 거다. 그냥 동 단위로 보험금 산정하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목 중에 보시면 당연히 우리 동별로 가입을 하잖아요. 동별로 가입 금액 산정하잖아요. 그리고 동 안에, 하우스 안에 있는 목적물별로 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목적물별로, 이거 지금 보험금 공식이 목적물, 품목별로 나오잖아요. 품목별로 계산을 해서 한 동 단위로 1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하면 지급하지 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처럼 이거 별 의미 없고 그냥 동별로 계산, 보험금 산정하라는 얘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적물별로 계산해서 이 동의 보험금 얼마, 이 동의 보험금 얼마, 거기까진 맞아요. 그리고 단지 단위로 지급. 이건데 또 다른 견해처럼 이거 별 의미 없이 그냥 이건 한동 단위로 보험금 계산하라는 거다.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견해 같아요. 해석하기에도 부자연스러운 견해 같아요. 그리고 한 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든 예시처럼 그렇게 풀이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동 단위로 하니까 그건 별 의미 없는 말이다. 아니면 정확하게 목적물 단위예요. 그리고 목적물 단위, 한동 단위, 그 다음에 단지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한동 단위 그런 의미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생산비 노지하고의 차이점 위주로 보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 차이점이 얘였어요. 가입 금액이 아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얘였어요. 10만 원 초과지 자기 차가 없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가입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피자가 아니다. 그걸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한다랑 연결 지으십시오. 기억나시죠? 그게 여기 있는 말이에요.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적용하래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것과 여기 가입 금액이 안 들어가는 것과 무슨 말일까요? 그것과 요걸 보험 가액이라고 부르는 것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부 보험이 뭐죠? 일부 보험? 우리 얘 했었는데 일부 보험, 전부 보험, 초과 보험 했었어요. 적종, 기준 착과수 할 때 했었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네, 일부 보험 별거 아니에요. 일부만 가입했대요. 뭐를? 가입을, 가입 금액을. 뭐의 일부? 진짜 그 보험 목적물 가치의 일부. 아까 보험 목적물 가치가 뭐라고요? 보장 생산비.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뭐라고요? 보험가액. 이 작물의 보험가액이다 했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입 금액을 실제 그 보험 목적물, 여기서는 지금 시설 작물이겠죠. 시설 작물의 보험 가액에 비해서 적게 가입한 경우예요.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선 가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재배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돼 있었어요. 그렇죠? 얘를 우린 보험 가액으로 부르겠잖아요. 보장 생산비 이퀄
보험가액. 근데 재배 면적이니까 총 보험가액. 총 보험가액. 네. 이게 일부 보험이에요.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되면 실제 가치를 초과해서 가입했으니까 초과보험. 일치하면 전부보험. 그쵸? 근데 여기 일부 보험.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일부 보험이 시설작물에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가입금액 생각해보세요. 1000제곱미터인데 보장생산비가 10,000원인데 1,000,000원이 보험 가입금액이 나오는데 얘를 다 가입하면 전부 보험이겠죠. 얘가 보험 가액이잖아요. 제곱미터당 10,000원이 가치예요. 근데 1,000개 있으니까 총 보험 가액인데 걔를 100% 가입하면 보험 가액을 다 가입한 거잖아요. 그럼 전부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일치하는 경우. 그쵸? 근데 여기서 50에서 100% 가입할 수 있대잖아요. 그럼 만약에 500만 원만 가입했어요. 500만 원. 가입을 500만 원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가치는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일부잖아요. 시설작물 버섯에서 일부 보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90%만 가입해도 일부 보험 나오네요. 그쵸? 900만 원. 아, 그럼 우리는 시설작물 버섯의 보험 가입 금액은 재배 면적의 생산비 가장 높은 금액, 작물의 보장 생산비, 작물가액의 50에서 100%.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물의 총 가치, 총 가액의 50에서 100%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용어에 익숙해지시라는 거예요. 이제 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일부만 가입하면 일부 보험이라 하는구나. 근데 일부 보험일 때 뭐 하래요, 아까? 당구장 표시로?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하래요. 비례 보상하래요. 비례 보상? 보상, 보험금을 비례해서 지급하래요. 뭐에 비례해요? 이 비율에. 계산된 보험금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왔어요. 10만 원 초과, 소손해면책 초과네요. 100만 원 나왔어요. 계산된 보험금을 비례해서 지급하래요. 어떤 비율에 비례해서? 보험 가액 총 가치분에 실제 가입한 거, 가입 금액. 이 경우는 실제 가치는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일부 500만 원 가입했잖아요. 50만 원만 지급하래요. 이게 비례 보상이에요. 90% 가입했으면 총 가치 보험가액 1,000만 원분의 가입금액 900만 원, 90%. 이해되시죠? 아, 일부 보험의 비례 보상해라?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인데 중요한 용어예요. 가입금액이 총 가치 가액보다 적은 경우, 일부인 경우, 일부만 가입한 경우 시설작물 버섯은 나오는구나. 이때 비례 보상이라? 비례의 의미는 뭐다? 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만큼 비례해서 지급해라.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예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계산된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곱하기 가액분의 가입금액. 가액이란 용어를 여기서 뭐로 쓴다? 재배 면적과 보장 생산비로 쓴다. 해당 작물에 피해 작물. 지금 보험금이니까 피해 작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의 보장 생산비. 가액 용어를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험가액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한 거예요. 이퀄 가액. 근데 얘 지금 어렵지 않은데 얘 지금 처음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농작물 이거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농작물 보험 공부하시면서 보험금 공부하시면서 얘 이거 우리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다고요? 이렇게 계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린 다 비례보상 해왔어요. 여러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인데 나 이거 골치 아프다 듣기 싫다 하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용. 그냥 요거 일부 보험일 때 시설작물 버섯 이렇게 비례보상하라는 얘기구나. 보험가액이 재배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구나.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는데 우리 이해를 좀 넓히기 위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보험금이 어떻게 됐죠? 가피자였잖아요. 그쵸? 가피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입금액 어떻게 됐죠?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죠? 왜 얘네만 이거 해요가 아닌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입 수확량 어떻게 했죠? 평년에 50에서 100% 했죠. 여러분,
자, 평년이 10,000kg이에요. 평년이. 그럼 여기에 50%, 5,000kg만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5,000kg만 가입할게요. 50%. 자, 가입 가격을 1,000원이라 해볼게요. 1,000원. 그럼 1,000원. 가입 수확량 평년의 50%, 가격 한가 500만 원. 맞죠? 500만 원. 여러분, 이게 일부 보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년 수확량은 그냥 평년 수확량 했을 뿐이지만, 평년 수확량, 이 농지에 지금 1,000kg이 수확이 기대가 된대요. 별일 없으면 1,000이 나올 거예요. 수확할 거예요. 별일 없으면. 평년 수확량 우리 공부하셨지만 그냥 산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5년간의 데이터, 각종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뽑아낸 수치잖아요. 그러면 1,000kg의 가격, 즉 1,000만 원, 얘가 뭐예요? 얘가 보험 가액이에요. 보험 가액이라고요.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가액이 1,000만 원인데 50%만 있으니까 500만 원. 이게 일부 보험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많이 했잖아요. 50%만, 가입 비율 50%, 뭐 가입 비율 80%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일부 보험을 다 했어요. 근데 비례보상 안 했다고요? 다 했다니까요. 비례보상. 자, 보상, 보험금 지급해야 되죠. 수확량을 조사했어요. 조사 수확량을 했더니 얼마 나왔다 할까요? 6,000kg 나왔다 할게요. 6,000kg. 얼마 손해봤어요? 10,000 기대했는데 6,000이 나왔으니까 4,000 손해봤네요. 자, 미보상은 없다 칠게요. 미보상 감수량은 그냥 농사 굉장히 잘 짓는 분이에요. 0kg이에요. 피해율 얼마 나오죠? 평수미평 10,000 빼기 6,000. 미보상 없고 나누기 10,000. 피해율 얼마? 40%. 그쵸? 그럼 보험금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일부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금 가입금액 5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0.4 마이너스 자기죠. 우리 계산 편하게 자기 그냥 없다 칠게요. 자기 그냥 빼버리면 같은 비율 나오니까 없다 칠게요. 그럼 보험금 얼마예요? 5, 4, 20, 200만 원 나오네. 그쵸? 이게 일부 보험 비례보상한 거예요. 이게 왜 비례보상한 거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수미평 비율로 따졌잖아요. 가입금액에. 근데 얘를 손해액으로 계산해 볼게요. 얼마 손해봤어요 지금? 4,000 손해봤죠. 4,000kg 손해봤는데 킬로그램당 얼마래요? 1,000원이래요.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네요. 자, 400만 원인데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보상하라면서요. 비례보상이 뭐라고요? 전체 가액분의 가액이 1,000만 원이네요. 100% 다 가입했을 때 얘가 가액이었잖아요. 1,000만 원에 지금 일부 가입한 거잖아요. 1,000만 원에 500만 원, 200만 원. 여기서 자기 빼겠죠. 여기서도 자기 빼야 되듯이.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입 수확량을 평년에 50에서 100%, 100%가 안 되게 가입했으면 그게 일부 보험이구나. 그리고 일부 보험으로 가입한 가입 금액에 피해율을 산정해서 하는 게 이게 여기에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이 다 녹아있는 거구나. 우리 지금까지 일부 보험과 비례보상을 다 해오셨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피자인 경우에.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피자,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뭐 있었죠? 적종. 적종은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이렇게 있잖아요. 가피자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럼 적종은 비례보상 안 하나요? 해요. 근데 이론서에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적종은 부보 비율에 따른 비례보상이 보험금 재계산이 과거에는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1과목에서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부보 비율이 뭐냐고요? 이 가입 비율. 이거 같은 경우 지금 50%. 즉 모든 농작물 그리고 앞으로의 시설. 지금 시설 전 단계니까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과 시설은요. 보험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 상법에서 일부 보험 조항 보세요. 보험 가액에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대로 비례보상하라 돼 있어요. 물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다르게 지급할 수도 있다 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든 시설이든 가축이든 이 원칙에서 우린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게 시설작물 버섯에만 띡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시설작물 버섯은 왜 굳이 계산된 보험금을 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으로 일부 보험일 때 재계산해라 라고 돼 있을까요? 비례보상하라라고 돼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서. 가피자가 아니라서. 가피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재배면적 곱하기 보장생산비였잖아요. 즉 가액에 해당하는 거라서. 가액에 경과비율과 피해율을 적용하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생산비 노지 가장 큰 차이점 시설작물과 첫 번째 가입금액 가피자가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하고 연결 지으세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과비율 피해율 똑같고 마지막에 자기를 차감하지 않고 그냥 소손해 면책 제도를 이용한다. 계약자한테 좋은 거다. 가장 큰 차이점 2개.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시설보험도 훨씬 편해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부 보험일 경우 비례보상, 요것 때문에 요게 등장한 말이구나. 가피자가 아니라서. 오케이? 여러분 그럼 이 과목 가셔서 굉장히 편해지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몇 개 암기만, 이 그룹에 따라서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시설작물 버섯 첫 번째 그룹 4개 나누기. 기본. 그 다음에 부장님, 파종작물, 그다음 버섯.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사유. 한 사고마다 지급하는구나. 10만 원 초과하면 전액, 이하면 없음. 시설작물은 동 단위로, 버섯은 동 단위 없음. 근데 동 단위로는 아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최종 보험금 결과값이 다르구나. 세 번째, 그 다음에 보험금에 있어서 노지하고 차이점. 가피자 아니라는 거, 가액에 적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비례보상. 가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거.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동안은 우리도 모르게 해왔지만. 이거 다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째 그룹이었죠? 버섯 보시면요. 재배 방법은 다 이제 아실 거고, 이 단위들. 원목, 본당, 배지, 봉당. 그리고 제가 톱밥, 이런, 우리 왜 길에서 옛날 과자 막 뻥튀기 팔잖아요. 깡냉이 뻥튀기. 그렇게 긴 봉지에. 그 다음에 느타리 균상, 스티로폼 박스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 균상, 퇴비화시켜서 쫙 깔아놓으니까 밭 같다. 그래서 단위가 면적이 됩니다. 병이죠, 병. 균상.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기부담금, 얘는 시설이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볼 건 손해 면책금. 공제하는 거 아닙니다. 10만 원. 나도 모르게 빼지 마세요. 자, 특약 볼게요. 특약. 제조달가액 특약? 여기 작물 없죠? 아이고. 작물 없어요, 여러분. 작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물을 우리 이거 보험가입금액 할 때 밑에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뭐 제조달가액으로, 아닌 경우에는 뭐 시가로, 제가 작물을 어떻게 다시 조달해요. 그쵸? 이거 작물 해당하는 특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화재 특약, 화재는 다 해당되죠. 시설과 작물에 다 해당되죠. 네. 자, 우리 화재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한번 볼까요? 화재 특약. 인삼 해가림 시설 떠올리시죠? 얘는 주계약에 화재 특약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주계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들어가 있다. 해가림 시설은. 그쵸? 우리 볼까요? 일단 읽기도 어려우시죠? 주의하실 게 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는 그동안 우리 노도령 나왔잖아요. 노도령. 얘는 이제 방도령 나옵니다. 방도령.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방. 자, 그 다음에 도. 어디 계세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자, 여기서 보상하는 재해는 뭐죠? 주계약에서는 얘가 자연재해 조소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화재가 되겠죠? 화재. 네, 화재 특약이에요. 그 다음에 방도령.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화재 특약 뭐가 들어간다고요? 재산의 소각, 화재잖아요.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건 보상하지 않는다. 방도령, 그 다음에 파가 들어간다. 얘는 방도령 한 명이 아니고요. 방도령 파가 있어요. 방도령 파.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데요. 방도령파. 방도령파가 핵 원전을 발견했대요. 핵.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암기를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핵 연료 물질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에 어쩌고저쩌고 인한 손해. 방도령파가 핵 원전을 발견했대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인한 손해.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 주의. 이거 막 꼬아서 내면 여러분, 변압기 사고로 인한, 여기 변압기 있네. 변압기 사고로 인한, 변압기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사고 원인이. 화재 특약 가입, 변압기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보상해야 안 해요? 보상해야 안 해요? 아무 말도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생긴 화재는 보상한대잖아요. 만약에 화재 특약 가입, 변압기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로 인해 화재로 인해 작물이 얼마가 뭐 손상을 입었다. 그럼 보상해야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핵 원전을 발견했다. 보험 목적이 발효, 자연 발효, 발화로 생긴 손해 쭉쭉쭉. 그러나 자연 발열 또는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연소, 탄 거. 이런 거 주의하시라는 거. 꼬이지 않게. 핵 원전을 발견했다. 견 대신에 우리 개자 쓰자고 이렇게. 이건 항상 들어가죠.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근데 화재 특약이고 해가림 시설은 주계약에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해가림 시설에서 나오기가 쉽겠죠. 그렇게까지 꼬아서 나오면 많이 어려운 거고요. 괄호 넣기 주의하세요. 자, 화재 특약 있고 대물 발생 책임 보장 특약, 우리 보상하는 손해에서는 작물, 시설 구분 없이 그냥 나와 있었잖아요, 표에. 근데 여기는 분명히 작물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요. 수재 부보장 특약, 작물에 해당되죠. 수재 부보장, 주계약, 화재 특약, 그 다음에 작물, 시설, 전부 다 보험료의 0.9 빼먹지 마시고. 원래는 이런 데 있으면요, 우리 계속 얘 뭐였어요?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했잖아요. 인수제한이에요, 원래는. 인수제한인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나는 수재는 보장받지 않을게요. 수재 또는 이들 수재의 방제와 긴급 피난에 의한 조치, 이건 보상받지 않을게요. 가입시켜 주세요. 그럼 뭘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뭘 보상받는? 풍재를 보상받아요. 풍재. 여기 그게 생략돼 있어요. 바람 피해. 바람으로 이거 저기 하우스 날아가는 거, 찢어지는 거, 이거 보상 받겠다. 이거 가입하면. 네. 자, 그리고 표고 특약이 있습니다. 표고 특약. 네. 표고 특약 가입하면 표고 버섯에 한해서 시설 작물과 보상하는 재해가 같더라. 오케이. 표고 특약 보험료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계약의 소멸이 나옵니다. 계약의 소멸. 처음 보시죠? 계약의 소멸. 네. 얘를 과거에는요, 여러분 이거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과거에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입금액 자동 또는 그냥 복원이라고 했었어요. 가입금액 복원. 가입금액이 복원된대요. 여러분, 한 사고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첫 번째 사고 보험금 지급, 두 번째 사고에 또 복원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볼까요?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 가입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이거예요, 핵심은. 보험 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소멸된다. 그래서 타이틀이 계약이 소멸인데 사실 가입금액 복원 또는 자동 복원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좀 더 편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손해액이, 손해액? 우린 지금까지 보험금 구했는데 웬 손해액? 그쵸? 요거 시설에도 해당돼요. 그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계약에 소멸해놓고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 시설만 돼 있잖아요. 아니, 시설 작물에도 해당이 돼요. 작물하고 버섯에도 해당이 돼요. 약관에 해당된다, 땅땅땅 돼 있어요. 이론서에서 이거 누락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뭐 시설일 땐 손해액이 알겠는데 보험금은 우리 작물 보험금 구했는데 지금까지 경과비율 피해율 막 보험금 구했는데 손해액이 뭐지? 손해액이 뭔가 봤더니 손해액에는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한다. 아, 그러면 시설과 같이 하는 작물들, 비가림 과수, 인삼, 해가림, 여기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 얘네들은 손대잔 기에서 손대잔 기가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 번 했었어요. 물론 발생하기는 쉽지 않지만 발생하면 그냥 다 지급한다 했잖아요. 손해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 원 한도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20만 원 한도. 근데 결론은 뭐예요? 보험금이 있고 계산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있고 이런 추가 비용 손해가 발생하면 지급한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타는 제외한대요.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손해액이 이걸 작물로 한정했을 때 시설 말고 작물로 한정했을 때는 보험금을 의미하는구나. 보험금 더하기 추가 비용 손해 기타 빼고 오케이. 여러분 이거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또 강의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사고당 보험금 오케이. 보험 가입 금액 미만인 때에는 감액되지 않는데요. 그럼 두 번째 사고에서 다시 복원된대요. 1차 사고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근데 1차 사고에서 가입 금액이 700만 원. 1차. 그러면 2차 사고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물론 자기 차감도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없다고 생각하고 얘는 자기 차감 안 하잖아요. 소손해 면책이니까. 그럼 300만 원 남았으니까 300 한도를 지급하겠구나. 근데 2차 사고 때 보험금이 500만 원 나왔어요. 500 아니지 우린 300이지. 이거 아니라고요. 왜요?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가입 금액 미만이잖아요. 그럼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복원돼요. 그러면 두 번째 사고 500만 원? 500만 원 그대로예요. 300이 아니라. 이게 가입금액 자동 복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조금 부실한데 재보험 사업자 자료 보시면 복구가 완료된 하우스에 한해서 전제 조건이 있고요. 자동 복원되려면 2차 이상의 사고에도 가입 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가입 시와 동일하게 가입금액 감액하지 않고 그 내용까지 추가가 돼야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죠. 네. 좋죠? 좋죠? 자, 만약에 세 번째 사고 났어요. 1,100만 원이 나왔어요. 나올 수 있냐고요? 가입 금액을 일부 보험이 가능하니까 손해액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보험 목적물 전체가 피해봤어요. 전손이에요. 근데 가입을 50만 원만, 50%만 했어요. 손해액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이네요. 1,100이 났네요. 보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한다. 1,100, 1,000만 원 지급 끝. 이게 계약의 소멸이에요. 근데 물론 이 경우에 계약 소멸한다고 해서 이건 환급법률 없는 건 아시죠? 환급법률 사유는 우리 했으니까. 근데 이것과 이 과목의 내용을 좀 연결해 봐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손해액의 개념, 기타 뺀 추가 비용 손해와 보험금, 한 번의 사고, 가입금액 미만, 소멸 안 해. 가입금액 이상, 소멸, 여기까지. 근데 우리 이 과목하고 조금 연결 지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뚝뚝 끊어져 있어서 여러분 이 과목에 보시면 이 계약의 소멸은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이고요. 이거 마저 볼까요? 여기 재보험 사업자 자료 이렇게 써요. 보험기간 내 2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단 복구가 완료된 하우스에 복구 완료 안 됐으면 뻔히 예상되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보험금의 지급 한도에 이 과목에 있어요. 이 과목에. 이 과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잡기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뭔가 좀 다른 느낌이 확 들죠. 그렇죠? 하나의 잡기에서 잡기, 생육기간 지급하는 보험금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긴 계속 보상, 여기 사고마다 보험 몇 차례가 있어도 가입 금액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다면, 이상 아니면 괜찮다면서요. 복원된다면서요. 여기는 한도로 한대요. 이거야 여러분. 잡기가 보험 기간 내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이런 케이스예요. 가입 금액 1,000만 원. 보험 기간 내 잡기가 2개예요. 1차 사고 보험금 700만 원.
하나의 사고에서 가입금액 미만. 계약 소멸하지 않죠? 2차 사고 때 복원돼요. 근데 다른 잡기가 넘어갔어요. 두 번째 잡기. 다시 1,000만 원으로 복원된 거예요. 그럼 지급 한도가 다시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스 한번 볼까요? 하나의 잡기에서 보험 가입금액 이상 1,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1,000만 원 지급하고 계약 끝. 그럼 두 번째 잡기가 있어도 보장 기간이 이 계약 소멸한대잖아요. 소멸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보험회사가 여러분 매 사고마다 지급한다 좋은 것 같지만 따질 거 다 따진다고요. 하나의 잡기인데 1,100만 원? 보험 가입금액 이상인데 그럼 소멸. 지급하고 소멸. 두 번째 잡기는 보장기간 아닌 거예요. 소멸한대잖아요. 소멸. 또 이런 케이스 있겠죠. 하나의 잡기. 사고가 여러 차례 난 거예요. 보험 가입금액 미만이네요. 계약은 소멸하지 않아. 자동 복원됐겠죠. 다시 1,000만 원으로. 두 번째 사고 났어요. 근데 같은 잡기예요. 하나의 잡기. 동일 잡기. 그러면 아까는 500만 원. 근데 소멸되지 않으니까 가입금액 자동 복원되니까 다시 1,000만 원 한도 복원됐으니까 500만 원. 그럼 남은 300이 아니라 500 다 지급 이거였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는. 근데 이게 같은 잡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안 되잖아. 이 과목에서. 그러면 남은 게 얼마죠? 1,000인데 700 지급했으니까 300 남았잖아요. 300. 이때는 500이 아니라 300. 같은 잡기라면. 같은 잡기가 아니라면 아까처럼 그냥 500 다 복원되니까. 같은 잡기? 300. 근데 이거 소멸돼야 안 돼요. 하나의 사고에서 가입금액 미만. 하나의 사고에서 가입금액 미만이니까 소멸은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잡기 때 다시 복원. 여러분 이거 헷갈리실 거 없는 게 이 내용이 뚝뚝 끊어져서 1과목, 2과목에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의 사고, 가입금액, 보험금이 가입금액 이상? 여기 위에. 한 번의 사고, 가입금액 이상? 소멸. 가입금액 미만? 안 소멸. 다시 복원. 두 번째, 같은 잡기? 동일 잡기? 두 번째 사고가 동일 잡기? 그럼 가입금액 한도로 잘라줘. 동일 잡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복원. 다시 한 번의 사고 가입금액 이상? 소멸. 미만? 지급하고 다시 복원. 두 번째 사고 같은 잡기야? 그럼 가입금액 한도로 잘라. 같은 잡기 아니야? 그럼 다시 복원됐으니까 다 지급. 1과목, 2과목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계약의 소멸은 1과목에 있고 지급 한도는 2과목에 있어요. 1과목은 1과목 출제위원이 하실 거고 2과목은 2과목 출제위원이 하실 거고 그러면 2과목에서는 하나의 잡기에서 이 가입금액 한도로 한다. 즉 이런 케이스만 나오겠죠. 이런 케이스만. 1과목에서는 소멸, 안 소멸 이것만 나오겠죠. 연계해서 문제 나오긴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이게 계약의 소멸이에요. 계약의 소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이제 다 보셨고 여기서는 이제 가입 기준 넘어갈게요. 가입 기준. 쫙 뒤로 넘어가죠.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232페이지에 있어요. 가입 기준. 별거 없어요. 농지 단위 대신에 단지 단위.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은 제외하고요. 자, 전체를 가입해야 돼요. 작물은 단지 내에. 왜? 단지 자 여기도 있고 1동, 2동이 있는데 2동이 계약자가 보기에 좀 비리비리해요. 보험금 받아야지. 안 된다는 거. 역선택 안 된다는 거. 선택해서 가입 안 된다는 거. 전체 가입. 가축도 이렇죠.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1동이란 하고 정의를 말해놓고 있고요. 한 단지 내 단동, 연동, 유리온실이 혼재되어 있대요. 동 하나짜리, 동 2개, 3개짜리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 혼재되어 있다 하면 각각.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단동 한 단지래요. 단동 몇 단지예요? 1단지. 유리온실 몇 단지예요? 2단지. 연동하우스 이게 다 한 단지예요. 계약자 입장에서 한 단지예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몇 단지?
한 단지, 두 번째 단지, 세 번째 단지. 단지 개수 묻는 거 나올 수 있겠죠. 벼의 농지 구성처럼. 그쵸? 이런 거. 그리고 최소 가입 면적. 우리 비가림에서는 어떻게 했죠? 200. 얘는 300. 자, 여기 최소 가입 면적. 여러분, 지금 우리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그랬죠? 그럼 저거 단지 단위 면적이에요. 여기도 단동하우스 있다고 한 동당 면적이 아니에요. 단지당 면적이요. 최소 이 정도 돼. 아니, 농지당 최소 200만 원이다 그러면 농지당 가입 금액이잖아요. 얘 당지당, 발음도 아니 단지당. 그런데 좀 튼튼한 애들은 제한 없대요. 유료온실 뭐 몇 억짜리 흔하죠. 제한 없대요. 자, 우리 가입 기준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최소 가입 단위였죠. 최소 단위. 뭐 농지당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1000제곱미터. 여기 이제 300제곱미터. 단지당. 두 번째 뭐 나왔죠? 통합 나왔죠. 이런 문제 나오면 접근법을 여러분이 심플하게 간략화시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합. 그냥 이거 이상이면 가입하면 되는데 얘가 안 될 때 통합해서 가입할 수 있느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에 뭐였죠? 2개까지 가입 가능하다. 통합 가능하다. 물론 통합해서 최소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2개가 각각이냐, 즉 각각 미만끼리만 되냐, 아니면 이상의 미만을 추가할 수 있느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의 미만 추가할 수 있는 거 인접농지 이런 표현 썼잖아요. 벼, 조설용 벼, 사료용 옥수수 이런 것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볼게요. 얘는 좀 특이해요. 단지 면적이 가입 기준 미만이면 최소 미만이면 통합할 수 있대요. 합하여.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데 얘는 각각 아니에요. 각각 300 미만일 경우만 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접하면 돼요. 인접에 속해요. 근데 제가 왜 X 쳤냐면 얘는 2개까지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2개까지 내용이 없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단지, 단동 아까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거랑 그다음에 연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쪽에 200제곱미터짜리 단동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인접하고 있대요. 몇 단지예요? 얘하고 얘가 인접하고 있대요. 몇 단지예요? 일단 한 단지, 두 단지, 그쵸? 두 단지. 근데 인접하고 있네요. 가입 기준 미만이네요. 그럼 통합 가능하죠? 단동에 통합 가능하겠죠. 단동끼리. 두 단지. 면적이 증가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되면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 나온다면 다른 데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시설을 가입해야 시설 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작물 가입이 가능한데 부대 시설도 마찬가지고 유리온실, 경량철골조로 된 뼈대가 경량철골조로 된 유리온실은 시설 없이도 작물이나 부대만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버섯은요.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달라요. 버섯재배사 가입해야 시설 버섯작물 가입 가능한데 경량철골조, 뭐 콘크리트조 뭐든지 간에 얘네만 가입할 수는 없다. 그거 달라요. 네. 가입 기준 봤습니다. 자, 인수제한 목적물 볼게요. 260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요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물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이면 인수 안 된대요. 자, 근데 저 시설이 단지일까요, 동일까요? 단지도 있고 동도 있죠. 동 면적이 50%와 단지 면적이 50%는 아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전엔 저거 가지고 동이다, 단지다 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9회 때인가요? 이게 추가됐죠. 백합, 카네이션의 경우에는 하우스 면적이 50% 미만이라도 동당, 작기별 동이구나. 이거 동이구나. 드디어 해석을 내려줬어요. 동이구나. 한동 면적이 50% 미만이면 안 된대요. 근데 백합 카네이션은 50% 상관하지 말고 동당, 작기별 200 이상이면 오케이, 인수 가능. 우리 지금 인수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인수 가능. 쟤는 안 됨. 근데 얘를 하나 연계해서 봐야 돼요. 우리 시설의 인수 제한 목적물 보시잖아요. 그러면 한 동 면적의 80% 미만의 경우에는 한 동,
뭐가 80% 미만? 작물 재배용이 아닌 거. 아니, 작물 재배용이 면적이 한 동면적이 80% 미만의 경우엔 인수할 수 없다라는 인수 제한 목적물이 있어요. 자, 1000제곱미터짜리예요. 그런데 앞에 뭐 물건 쌓아두고 뭐 하고 다 뭐 피보험자 막 식사하고 이런 공간 다 빼고 1000제곱미터 중에 최소 800제곱미터, 80%는 작물 재배용이어야지 인수가 가능하대요, 시설이. 농업용 시설물이, 버섯 재배사가. 한 동 면적에, 한 동, 80% 이상이어야 시설이 인수가 가능하다. 그게 지금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시설이 인수가 돼야지 작물도 인수가 가능하잖아요. 같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한동 면적이 80% 이상인가? 인수 오케이.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인수 가능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쟤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쟤도 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한동의 80% 이상이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면서 재배용으로 그 중에 한동 면적의 50% 이상은 현재 재배 중이어야 돼. 이거 재배 중인 면적으로 보세요. 그래야지 인수가 된다. 한동 면적이 80% 미만 인수 안 됨. 근데 한동 면적이 60%를 재배 중? 어차피 시설이 인수 안 되니까 작물도 안 됨. 한동 면적이 80% 미만? 인수 안 됨. 시설 면적의 40% 미만? 둘 다 안 됨. 둘 다 안 되면 해당 안 됨. 한동 면적의 90% 작물 재배용? 시설 오케이. 근데 재배 면적이 한동 면적의 40%? 작물은 안 돼. 이거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작물의 경우에는. 시설은 사실 시설만 단독 가입 가능해요. 시설은 얘만 보면 되는데 작물은 둘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분할회, 백국장카, 쟤는 처음에 보험의 목적이 절하류만 된다 했으니까 오케이. 판매 목적은 당연하고요. 자, 화훼, 비화훼류, 혼식재배. 여러분 주의하실 거 품목 혼식재배는 오케이예요. 화훼, 비화훼, 백국장카와 다른 것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품목 혼식은 오케이. 통상적인 재배 시기 방법, 품목이 아닌 경우 여기 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왔네요. 제식 밀도. 이제는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제 뭐 별대수 다 나오니까. 네. 암담합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 나오네. 표준 생장일수와 현저히 차이나는 생장일수. 일단 표준 생장일수는 암기하셔야 되고, 지금 몇 번 나와요. 그쵸? 암기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면서도 제가 미안하네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버섯 작물. 버섯은 별거 없습니다. 이 재배 방법, 이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면 다 인수 제한이고요. 표고만 요거 우리 아까 2024년도 기준으로는 20년도 이후 종균 접종이면 인수 제한. 이후 종균 접종한 버섯만 인수. 그러니까 5년차 이상이면 인수 제한. 요거. 네. 5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년 이후. 그 전에 종균 접종하면 안 된다는 인수 제한이란 얘기죠. 요거. 네. 자, 얘를 우리 해설 노트로 한번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네. 가입 기준. 여러분 해설 노트는 시설 작물 버섯은 제가 지금 띄엄띄엄 봐요. 암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랑 봐야 하는 것들만 볼게요. 가입 기준 보시고 그리고 인수 제한 목적물. 제식 밀도를 나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뭐 비슷하게 생긴 애들. 큰 애들은 아무래도 좀 작겠죠. 작은 애들보다 좀 적게 심겠죠. 그다음에 오이, 가지, 장미, 파, 토마토 이 친구들.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나와서 이거 몰라서 틀리면 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네. 인수 제한 목적물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자, 여러분 1과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2과목 들어갈 텐데 우리 1과목에서 뭐 대부분 다 했어요. 2과목에서 주의하실 것만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강에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